삶이 바뀌는 청년 취업 대책. 청년 실업률은 11.6%, 체감 실업률은 24%까지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요즘 청년들은 자기 개발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가? 임금을 올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복지도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연월차 쓰는 게 눈치 안 봐도 되는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슈들을 100% 솔직하고 과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이슈는 거부한다. 이슈 중에 이슈, 진짜 이슈만 취급하는 이슈 토크.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슈들을 100% 솔직하고 과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김보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슈 토크가 세트를 좀 바꾸면서 분위기를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에 맞게 또 패널 분들도 좀 젊은 분들로 모셨는데요. 먼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분이죠. SNS를 통해서 부산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부산 공감의 운영자 송성민 공감직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슈 토크가 벌써 2년째 접어듭니다만 오늘 가장 젊은 패널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요, 대학을 졸업하고 창업을 해서 현재 창업 4년 차라고 하네요. 김문석 청년 창업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창업자, 네, 창업 4년 차라고요. 네, 제가 예. 교육을 원하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김해 대학을 졸업하고 김해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아직은 초보 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원장님이시네요. 네. 4년인데요. 네, 4년 정도면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어떻습니까?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요즘 고민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힘든 일은 특별히 없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제가 아직 청년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결혼 문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지금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혼주의는 아니시죠? 어떠세요? 결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어서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그런 예.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 할지 몰라요. 한 방에 저처럼 훅 갈 수도 있고. 어떤 결혼 선배로서 네. 아직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부산 공감의 송성민 운영자는 네. 오늘 이제 젊은 패널하고 네. 오랜만에 토론을 네. 하시는데 어떠세요?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밀릴까 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패널 평균 연령이 32세입니다. 그만큼 패기 있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토크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위클리 브리핑입니다. 네, 부산 공감의 송성민 운영자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위클리 브리핑 첫 번째 키워드 건강한 부산 시민입니다. 네,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76.6%가 자기 스스로는 건강하다라고 인식한다는 조사 발표가 나왔는데요.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 활동 중에는 걷기를 꼽았다고 하거든요. 네. 걷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느낀다고 하니까 좀 재밌는 발표 같습니다. 네. 요즘에 신축되는 아파트라든가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산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봄을 맞아서 날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어저께 걷기 대회에 참여하고 왔는데 일단 미세먼지가 네, 너무 그렇죠. 심각해가지고 맞아요. 야외 활동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두 분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 같은 걸 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걷죠. 저는 계획만 하고 계획만. 있습니다. 예.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정치판도 좀 시끄럽고 네. 또 경제도 어지럽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 열심히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위클리 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위클리 브리핑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 먹구름 경제입니다. 한국 GM 사태가 지금 해결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산이나 경남 지역 경제에 아주 먹구름이 너무 심각하게 껴 있는데 가실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 지금 한국 GM은 1,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3,000곳이 넘게 되고
관련 종사자만 3만 명이 넘는데요. 네. 지금 사태는 장기화될 것 같고요. 창원 지역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또 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노동자들, 또 그에 딸려 있는 식구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 경기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럼요. 거제 통영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지금 장기화가 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이끌고 있죠. 네. 거제나 군산을 보면 지역 경제가 거의 망가졌다라는 수준까지 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자신만의 이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남을 위한 그리고 전체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가져봅니다. 네, 좀 경제 부분이 확실하게 좀 빨리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키워드로 알아보는 위클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15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청년 고용 악화와 실업률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내세워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 확대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일단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실업률이 약 3.3% 예. 정도였는데는 그 당시에는 청년 실업률은 6.7% 정도였거든요. 약 2배. 근데 지금 2017년도까지 지금 자료를 보면요. 전체 실업률은 3.7%로 소폭 상승했는데 네. 청년 실업률은 9.8%까지 육박했거든요. 네, 올해 3월 달 기준으로는 전체 실업률이 4.5%라고 해서 17년 만의 최악인데 더 심각한 거는 청년 실업률은 11.6%. 정말 많이 뛰었죠. 예. 여기에 알바생하고 취중생까지 친 체감 실업률은 24%까지 달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4%면 4명 중에 1명꼴은 네, 그렇죠. 실업자. 그렇죠. 그 정도네요. 그보다 더 많이 체감 실업률을 느끼고 있는데도 체감 실업률 수치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앞으로 3, 4년간은 20대 후반 인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30만 명 가까이 늘어날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에코 세대 때문이죠. 네, 그렇죠.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방치를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대책으로서 이게 해결이 될지가 문제겠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청년 취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예.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원래는 이제 중견기업은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에 한 9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연봉을 지원해주는 것과 소득세 한 연 45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감면해주고 예. 그다음에 전월세 대출을 저리로 해준다든가 오. 그다음에 교통 열악 지역의 교통비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1,035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이러한 소득 지원 대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창업 지원 대책도 추가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취업 기회 자체를 창출하기 위해서 산업 단지 활성화나 사회공헌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많이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공간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가가 된다는 점이 이번에 좀 돋보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네. 대학을 가고 이제 취업을 하는데 선 취업 후 진학 박근혜 정부 때도 일학습 병행제라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내 대학 설립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재직자 과정에 대학을 확대하는지에 여러 가지 학습 관련 대책도 추가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이번 이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지지율이 높다, 뭐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 대책은 나올 때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높거든요. 예. 이번에도 찬성은 55.7%, 반대는 29.6% 정도로 나오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좀 부분이 있고 선심성. 예, 그렇죠. 예. 찬성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청년 취업이 촉진될 것이다. 일자리 난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좀 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네. 정책의 수혜자한테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를 전체 국민한테 물어봐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번 대책이 기존에 제시되어 왔던 정책들하고 사실 좀 대동소이해요. 약간 혜택이 확대된 정도. 그렇다 보니까 과연 청년들이 이거를 100% 체감하고 있을까? 청년들에게 질문을 해도 마찬가지 답변은 나옵니다. 네. 당연히 대동소이하든 아니면 그전과 비슷하더라도 확대됐다는 거는 여전히 찬성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금액적인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좀 청년 입장에서 저도 청년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확대된다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일자리 정책이 10년간 한 21번 나왔고 예산도 굉장히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이런 네. 부분을 보면 청년들의 구미를 당긴다든가 또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발상의 전환이 조금은 부족하고 그리고 좀 단기적인 부분에 좀 초점,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정부가 좀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또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되다 보니까 창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네. 창업을 하다 보니까 또 창업 실패를 또 하시는 분들 또 지원해 달라는 또 요구도 생기는 거고 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었죠. 네, 토론 초반부터 아주 팽팽한 토론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청년 취업 대책의 핵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청년 취업 대책의 핵심이 바로 중소기업 취업인데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약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의 90% 수준으로 맞춰주겠다. 이게 네. 지금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급여를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는 노력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으로 뭐 급여 지원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기업에도 당연히 지원금이 들어가고요. 네. 뭐 교통비 지원 이런 건 당연히 지금 이전부터 있었던 정책인데 추가가 좀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것 중 하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거를 지금 시행을 해요. 네. 쉽게 말하면 저금을 하면 네. 일정 이상 저금을 채우면 몇 년 뒤에는 정부나 기업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300만 원이면 1,600만 원이 생기는 거고 네. 3년 동안 600만 원이면 3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3년 동안 그러면 600만 원이라는 건 600만 원을 불입하는 걸 네, 말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꾸준히 이제 600만 원을 3년 동안 내게 된다면 3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거기 돌아오는 때문에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중소기업을 다닌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6년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산업 단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열악하지 않은 지역에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부분 그리고 소득세도 원래는 70% 면제해 주는데 100% 면제니까 30% 늘어난 거라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이전 혜택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연 124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4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는 걸 실패했던 정책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던 게 실질적인 금액은 연 100만 원 조금 넘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네. 지난번하고 이번 대책에서 좀 혜택이 확대됐잖아요. 분명히 혜택이 확대된 거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전 대책에서 취업을 했던 사람은 그 전부터 근무를 했는데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더 그 금액이 많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임금 역전 현상. 이게 과연 또 청년들한테 바람직할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는 좀 꺾지 않을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4학년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경남대학교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배성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힘든가요, 많이? 처음에 대학에 입학할 때는 네. 나만 열심히 하면 뭐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제가 가지고 싶은 직장을 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예. 이제 막상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공부를 하고
예전에는 뭐 3포 세대라고 예.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3포 세대에서 7포에서 뭐 9포 세대까지 해서 뭐 집, 인간관계, 꿈, 뭐 건강, 외모 이런 부분까지 다 포기를 하고 거의 공부에 대한 시간으로만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입니다만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건실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저희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단 처음에 대학을 진학을 하면은 뭐 고등학교 때도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듯이 네. 당연히 먼저 대기업을 보게 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대기업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예, 만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차이가 많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복지 시스템이나 근로 환경이 더 나아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앞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좀 진로에 좀 밝은 예. 날이 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정말 쉴 시간이 없는 거네요. 그 고3 수험생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는. 10시간씩 어떻게 공부하죠?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 해방됐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지옥으로 입문하는 길이다라고 요즘 많이들 해요. 대학이. 네, 대학이. 요즘 대학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사실 부모님들 보면 뭐 저도 이제 학부형이 곧 되지만 초등학교부터 진로를 고민하면서 예. 곧 중학교 선택하고 고등학교 네.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어릴 때부터 고민해야 되고 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아유, 참, 이런 그 청년들의 고민들, 이런 부분은 기성세대, 그리고 또 정부, 사회가 조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배성문 학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면 취업을 할 생각이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겠습니다만. 신조어를 하나 배웠는데요. 네. 워라벨이나 네. 소확행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워라벨은 이제 좀 이렇게 내 인생 생활과 일의 조화를 이룬다 뭐 이런 네. 것으로 알고 워라벨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많이 알고 예. 있더라고요. 근데 소확행이 뜨길래 소확행은 뭔가요? 소확행이 뭐냐고 봤더만 예.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네, 작지만 확실한 예. 행복. 이게 이제 청년들 세대에서 정말 퍼져 있는 신조어거든요. 이걸 보면 또 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임금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냥 복지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복지 혜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뭐 교통비 지원이라던가 전월세 보증금을 좀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일종의 복지 혜택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청년들한테 이게 아직 와닿지 않는 이유는 좀 더 청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바란다. 이게 사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전에 배성문 학생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결국 10년, 20년 정도의 안정적인 삶이 또는 그런 그 직장 생활이 보장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5년 이 부분이 지금 한시적인 대책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5년 뒤에 가질 상실감은 더 큰데 청년들은 5년이 지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는 시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질 임금은 더 줄어드는 현상이 아마 이제 그래서 3년, 5년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쉽게 선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요즘에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 중간에 경력이 단절될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기업 경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재취업이 용이하지만 네. 중소기업 경력은 좀 어렵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거든요. 피부가 예. 와닿을 때. 네. 그런 부분도 좀 큰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중간에 이제 지원이 끊겼을 때 그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창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과거와는 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참 창업할 때 혹시 지원을 받으셨나요?
지원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거의 뭐 대부분 제가 저축해놓은 돈이 학생 시절에 잠깐 강의 활동한 거 말고는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창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조그마한 기술 혁신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지원해주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큰 게 돈적 문제거든요. 예,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성공불융자라는 게 정말 있거든요. 예. 성공을 하지 못하면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는 청년들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성공 불융자가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도덕적 해이. 예. 그냥 무조건 해보고 안 되면 그만. 이렇게 사실 이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경제 용어로 봤을 때 이게 상당히 괜찮은 그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네. 성공할 때까지도 계속 지켜보는 거고요. 성공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당연히 받아내야죠.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창업하는 걸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편하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이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뺏길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 대기업이 이제 창업 벤처 기업에 지원을 하는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 네. 이런 방안은 이번 정부에서도 네, 계속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정부가 아예 지원을 해준 직접 지원 형태였다면 예. 이제는 기업이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또 대기업도 지원을 해주고 벤처 기업에도 동시에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대기업도 이런 투자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돈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예.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안정적인 것도 공간이 필요한데 네. 정부의 대책 중에 청년의 이런 공간을 구축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런 자그마한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곳도 많지만 네. 사실은 지방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책까지 보완이 되어야 창업을 좀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워낙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단기 정책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창업 동아리를 지원해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창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취업을 못해서 창업을 이후에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그 나이를 좀 당겨서 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구조까지 같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청년들이 일단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도 청년들에게 단순히 재정적 지원보다는 삶 자체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같이 발맞춰서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 취업 대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지역의 이슈들을 과감하게 찾아내고 속 시원한 이야기들로 풀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는 이슈 토크.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성공불능자가 좋은 제도긴 한데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기업들도 이제 자기 주변 청년들을 가짜로 고용을 시켜서 지원받는 걸 보니까 지금 취업을 못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부러운 입장이잖아요. 저도 사실 부럽습니다만.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아직 실상을 모르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표가 사회적 교육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목표를 위해서 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결혼이 정말 언제 해야 될지 모를 정도. 한 달에 많이 버시나요? 원래 자영업자한테